안녕하십니까, 철순의 책방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김학렬 지음의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라는 부동산 재테크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전에요. 우선 필명 빠숑으로 유명하신 김학렬 소장님의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 김학렬 소장님은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소장,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분석가이자 대한민국 대표 부동산 채널인 빠숑의 세상 답사기 운영자로 블로그 이웃 12만 명, 팟빵 청취자 주 평균 50만 명, 유튜브 구독자 6만 명이라고 합니다. 국내 최고의 시장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부동산 조사본부 팀장으로 일했다고 하십니다. 지난 20년간 국토교통부, LH공사 등 공공기관과 현대, 삼성, 대우, GS, 피데스 등 국내 대표 건설사들과 1천여 개의 국내외 부동산 리서치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등에서 칼럼니스트와 부동산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쓴 책으로는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와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 서울 부동산의 미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부자의 지도 다시 쓰는 택리지, 흔들리지 마라 집 살 기회 온다 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출판사는 FM 미디어입니다. 네, 이 책은 대한민국 부동산 관련해서 초보자 아니면 고수들도 같이 볼 수 있게끔 이 작가 김학렬 작가님의 20년 동안의 부동산 노하우를 집대성한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목차는 이렇게 6개의 목차로 나누어져 있고요. 1장에서는 시장과 싸우지 마라, 2장에서는 수요 하나만 꼽는다면 결국 수요다, 3장에서는 싸니까 사는 게 아니다, 제4장에서는 상품, 이제부터는 상품 경쟁력이다, 제5장에서는 입지, 제6장에서는 정책, 정부가 집을 거저주지 않는다라는 큰 제목으로 총 6장으로 되어 있고요. 페이지는 343페이지고 네, 가격은 19,500원입니다. 네, 목차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제 1장에서는 시장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업, 개인의 모두 입장이 다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면서 분양가 상한제, 그다음에 입주 물량, 그다음에 우리 집을 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전문가를 믿지 마라, 부동산 시장에 대세는 없다 등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시장과 싸우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수요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집이 남는데 집값은 왜 오를까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가 점유율에 숨어있는 뜻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장이 2장 수요에 관련된 장입니다. 제3장에서는 가격에 관련돼서 첫 번째 거품 가격, 랜드마크 아파트로 파악하라 부터 7장 다시 뛰는 서울 아파트, 실수요층을 기억하라로 마무리하고 있고요. 제4장에서는 상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5장은 가장 중요한 입지, GTX 등 얘기도 적혀 있습니다. 제6장에서는 정책에 관련된 내용으로 대책, 9.13 대책 등 그 후 추가 하락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만큼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책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 데이터와 또 그래프나 표는 KB 부동산의 데이터라고 하고 있고요. 2019년 10월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읽었던 부동산 관련된 책들 중에서 되게 좀 체계적으로 잘 나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책에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부동산 절대 기준 빠숑의 특급 가이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가이드라는 책에 맞게끔 아주 쉽게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이게 입지, 수요, 시장, 가격 등등의 각 파트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표도 잘 보기 쉽게 나와 있어서 책을 읽는데 아주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책 중에서 1장 부분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장에 나와 있는 지금 가장 유리한 사람들이라는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부동산 시장을 보고도 해석은 여러 가지다. 이해 관계에 따라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는 원활한 거래를 원한다. 부동산 시세가 계속 오르길 희망할지도 모른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치적 집단이다. 유권자 대다수가 희망하는 대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게 된다.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은 평균적인 수치를 참고하게 된다. 물론 시장에는 입지, 사람마다 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다. 100가지 차이가 있어도 효율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단순한 접근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유권자 구성비 파이가 큰 두세 개의 집단의 의견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게 된다.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과 정부의 정책이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정책은 비판이 아닌 활용 대상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활용하라. 둘째, 기업은 오히려 단순한 집단이다. 기업의 존재의 목적은 이익 추구다. 사회 정의 실현, 공익 활동 등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그런 활동이 이면에는 결국 이익 추구가 있다. 사회적으로 칭찬받는 기업이 되려는 게 아니라 인지도, 선호도를 높이려는 마케팅 활동일 뿐이다. 그래서 기업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만약 강원도 정선 주민들이 레미안 아파트가 건설되길 희망한다고 치자. 레미안은 정선에 단 한 번도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았고 공급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현대 힐스테이츠와 GS 자이도 마찬가지다. 지역 주민은 콧대 높은 대기업 시공사를 원망하게 된다. 정선에는 강원랜드라는 대기업이 있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도 많은데 왜 기업들은 정선에 브랜드 아파트를 분양하지 않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시장성이 없기 때문이다. 돈이 되지 않는다. 정선이라는 지역은 대기업이 들어오기에는 시장이 작다. 시장성이 있다면 반드시 들어온다. 마지막으로 개인이다. 개인들도 입장이 모두 다르다. 투자자, 자가 실거주층, 임차 세대 모두가 다르다. 놀라운 사실은 같은 물건을 매수한 층의 목적도 시기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2006년 용인시의 중대형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과 2013년 매수한 사람이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혹은 평가하는 시각이 같을 수 있을까? 전혀 다르다. 2006년 용인시의 중대형 부동산 시세는 말 그대로 거품이었다. 반면에 2013년의 시세는 거품 빠진 시장가였다. 2006년에 용인의 중대형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시장은 거품으로 가득 차 있다고 판단한다. 반면 2013년 대세 상승기 초입에 매수한 사람은 시장의 상승성을 기대한다. 같은 방법으로 투자해도 계속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최근 같은 시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8년까지 시장가가 꽤 오른 것 같다. 거품을 경험한 이들은 시장이 두렵다. 그러나 2013년 이후에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은 단 한 번도 하락장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래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투자하면 무조건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 같다.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을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두 번의 대세 하락기가 있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다. 두 번의 하락기를 경험한 전문가들은 지금의 규제 정국과 조정 장세를 큰 어려움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장기적인 시장의 방향성과는 다른 정부, 기업, 개인의 단기적인 반응으로 인해 시장 기회가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 경험 많은 투자자는 이런 의도치 않은 시장 기회로 인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듯하다. 2019년 말 현재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층은 무주택자와 1주택 세대 중 자가 실수요를 위해 신규 아파트를 구매하는 층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있다. 적어도 이 글을 보는
무주택자 1주택 세대는 50년 만에 처음 온 실수요자 시장을 제대로 활용하길 바란다. 정부, 기업, 부동산 전문가가 내놓는 단기적인 전망이나 의견에 아무 생각 없이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네, 좀 전에 제가 책의 처음 부분을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이어서 책의 맨 마지막 에필로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회와 위험은 겉모습이 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좀 이 얘기가 좀 의미가 있게 다가와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부동산 업계에 선후배님들과 저녁 자리가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 국내 경제, 그리고 부동산 시장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소장, 어설픈 투자자들이 걱정이에요. 제가 무척 좋아하는 건설사 대표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장 깊이 있는 통찰력을 지닌 분입니다. 그런 분이 제게 걱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저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부동산 시장을 좋지 않는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좋지 않은 부동산 행태들 때문에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지 않는 행태들 중 하나가 바로 아무 이유 없이 추천하고 아무 고민 없이 매수하는 찍어주기 부동산 투자입니다. 소위 묻지마 투자지요. 현재 서울은 수십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투자 시장이 아닙니다. 실수요 시장입니다. 실수요 시장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이버 블로그에서 실수요 시장으로 검색해 보시면 관련 칼럼이 수십 개 나올 겁니다. 그걸 보고도 이해가 안 된다면 이 책을 3번만 연속해서 읽어보세요. 부동산 매매 행위의 주체는 크게 3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자, 후발 투자자, 그리고 실수요자입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과연 어디인가요? 초기 투자자든 후발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임차인이든 서울은 여간에서는 걱정 안 합니다. 조정기가 온다 해도 그냥 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실수요 시장의 최대 장점입니다. 문제는 말 그대로 순수 투자 목적으로 갭 투자 시장에 멋모르고 진입한 분들입니다. 과거 조정이 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요가 없는 지역 또는 수요가 축소되는 지역을 매수하면 이미 매수해놓고 기다리고 있던 초기 투자자에게 여지없이 당할 겁니다. 공부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단톡방이나 찍어주기 강의에서 아무 이유 없이 추천하는 지방 갭 투자 물건들 중에는 투자하면 안 되는 것들이 투자 가능한 상품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20년째 수요 조사만 해온 연구원입니다. 전국 부동산 수요 움직임은 다 다릅니다. 빠지고 있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목적 하나만으로 그렇게 수요가 빠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 시장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100% 초기 투자자들에게 당합니다.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요 매수든 투자 매수든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책이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러고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제가 가끔씩 하는 특강이라도 들으러 오세요. 책의 독자분들만이라도 어설픈 투자는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마무리해서 투자하지 않아도 투자할 것 많습니다. 부동산을 투기로만 보는 사람들은 부동산 시세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오름세가 계속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오르고 나면 반드시 보합기가 옵니다. 조정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 시장이 스스로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세가 언제까지 오르고 언제부터 조정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시세의 상승장은 그만큼 양날의 검 같은 시장입니다. 거품이면 실패한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거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도 가치 투자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세 상승장이든 대세 하락장이든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는 부동산은 마음에 평화를 줍니다. 현명한 부동산 투자자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매수하는 투자자입니다. 시장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정부 정책에 크게 우려를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 시세의 등락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현업에 집중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가 여러분의 평생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말씀을 해주시고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김학렬 소장님의 노하우를 좀 많이 담았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뭐 영상을 많이 봐서 영상에서 했었던 내용도 일부 들어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마치 책을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읽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쉽게 풀이되어 있는 점이 너무 좋았고요. 또 무조건 투자를 하라고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투자를 하지 말라고만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만의 기준을 잘 정해서 선택을 하신다면 큰 손해는 안 볼 거라는 그런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국내 부동산 분야 최고 인사이터가 제시하는 어떤 시장과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기준을 말하는 책, 김학렬 소장님의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모두 마치겠고요. 이 영상도 여러분들 삶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순의 책방이었습니다.